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네 번째, 예체능 체육 특기자 입학 특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체능계 특기자 학생들, 상급 학교 입학에 있어서 어떤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의 어떤 예체능계 체육 특기자 제도, 그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들 있죠.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잘못 알려졌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바로 잡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 논문에서 이 체육 특기자 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어떤 특례를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체육 특기자 제도, 예체능계 체육 특기자 제도, 이것이 1972년도에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죠. 정확히 얘기하면 5.16 군사혁명 후에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때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이것이 이른바 엘리트 체육인 육성 차원에서 이른바 체육 기계인 그런 학생 선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도입한 것 아니냐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정확히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고요, 오해고요. 전혀 다른 목적에서, 그 이유에서 도입이 되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1961년 5.16 군사혁명 그 이전에 어떤 우리의 교육 정책, 교육법 관련 사항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조선일보 그때 1961년도 60년도 9월 26일,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 전해죠. 그때 조선일보에 실린 관련한 하나의 사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293년 9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1960년 9월 26일이 되겠죠. 조선일보 사설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중학 입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1년도 이제 교육법 시행령이 처음 제정되면서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그리고 전학, 그다음에 퇴학, 이거에 관한 그런 전권이 다 학교의 장에게 부여됐습니다. 전권이. 그래서 입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정하는 것은 다 학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중학교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마다 입시 방법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무시험제, 또 다른 학교는 시험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학생 운동 선수 선발하고 입학시키는 것도 학교마다 다 중구난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룰이 없었던 거죠. 룰. 여러분,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입학 부정 비리에 관한 그러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실 때 뭐 조선일보나 또 다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50년대 입학 비리 사건이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중학교 입시 같은 경우 완전 이제 학교장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에 그런 어떤 부정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거 재검토되어야 된다. 뭔가 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사설에 실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계 특기자 입학에 있어서도 부정 비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빼곡고 돈 없는, 뭐 정말 재능은 있지만 빼곡고 돈 없는 학생들은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사회적인 하나의 큰 부조리가 됐었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적폐죠, 적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회학 일소, 사회 부조리 척결을 어떤 명분으로 내걸고 가치로 삼고 일어났던 5.16 군사혁명 직후에 어떤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의 어떤 혁명적, 말 그대로 혁명적이죠. 혁명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 완전 입시에 대해서 어떤 자유롭게 학교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이때 일정한 룰을 만들어서 이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때 사회 여론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일단 그냥 금방 제도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하고 또 각계 여론을 또 수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적인 그런 교육 입시에 관한 임시적인 법령이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 8월 12일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 주소지 관계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는 학생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시도에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입학도 필답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사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룰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 하나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임시조치법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입시 요강을 개정, 이렇게 나왔죠. 예, 중고교는 시도별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능 등 예체능 특기자, 이거는 이제 서류 전형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예체능에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그리고 또 객관적인 어떤 실적이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서류 전형으로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왜 서류 전형만으로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느냐 해놨냐 하면, 아무래도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다른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 또 어떤 그것 자체가
불공평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서류 조정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입학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계통, 그러니까 체육특기자는 체육 계열의 학과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물론 요거는 또 나중에 2달 후에 또 폐지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그 5.16 군사혁명 이전에 그 50년대에는 말 그대로 체육 학생 운동 선수에 대한 학업 관리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거의 그 제한 없이, 그러니까 뭐 수업이니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대회 출전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또 사회 문제화가 돼서 오히려 그때 당시 문교부, 이공화국 문교부가 시험 성적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대회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각 학교에 내릴 정도로, 그것도 그런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체육 특기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그런 배려를 또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무슨 뭐 엘리트 체육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육 특기자 입학 특례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 정부에서 이 공화국 때까지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교육 입시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해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체능계 특기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념, 그런 것들이 잘못 인식이 된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963년 이제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1964학년도부터는 체육 특기자도 중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고4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고4에 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합격성은 이제 학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대학교 진학 시에도 대학 입학 자격고사에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70년도, 그러니까 69학년도부터 그 중학교 입학 시험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러한 그 시험을 쳐야 하는 체육특기자, 예체능계 체육특기자도 시험을 쳐야 하는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국가재원최고회의에서 이 체육특기자 입학특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슨 그 기계적인 학생 선수를 선발하고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이 체육 특기자 제도의 어떤 도입 배경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 연구 논문에서 그렇게 또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년대까지 있었던 그런 입학 입시 비리에 있어서의 그런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체육 특기자 제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하는 그 박정희 정부의 체육 정책의 추진과 성과라고 하는 그 강의 동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서
그 박정희 TV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할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체육 특기자, 아까 박정희 정부, 정확히 따르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이런 예체능 체육 특기자 입학 특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또 클로징 화면을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